반도체 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주도 섹터. 사실 오늘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먹구름을 못 걷어내면 반도체 붐이 안 온다 이런 썰이 있기는 한데 먹구름 어떻게 좀 거쳐주시겠습니까? 반도체 쪽은 일단은 개인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왜 봐야 되는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동안은 종목 장세였다는 점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는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죠. 결국 이제 관세라는 이슈는 거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은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대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대형주의 어떤 순환매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업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반도체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반도체 얘기할 때 HBM 얘기 빼고는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성능 AI, 고비용 AI에서 이게 딥시크가 출연을 하게 되면서 가성비 AI 쪽으로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의 중심에서 약간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성능 AI가 움직여주기 위해서 고성능 AI를 이제 계속 이끌어가게 된다라면은, 고성능 AI가 계속 이끌어가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고부가 디램, 그러니까 HBM 쪽이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는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순환매가 도는 것들이 범용 디램 쪽인데, 범용 메모리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디램 쪽도 DDR5 기준으로 바닥을 다지고 가격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뉴스 찾아보니까 또 한 9% 넘게 또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가성비 AI 때문에 약간의 고성능 AI가 주춤해지게 된다면 고부가 디램은 조금 이제 망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선이 이제 자연스럽게 범용 디램 쪽, 범용 메모리 쪽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디램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누가 빨리 좋아질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 반도체가 제일 빠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또 리포트를 냈잖아요. 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이스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게 되고 탑픽부터 삼성전자 제시하는 그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모건 스탠리의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을 상당히 좀 신뢰를 합니다. 사실 신뢰를 해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근거를 제시해 보면은 두 가지만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2021년도 6월 달 같은 경우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에서 안 좋은 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국내 증권사들은 전부 이제 아니다, 반박하는 그런, 아직까지 반도체가 좋다는 그런 리포트를 냈었어요. 근데 그때 결국 모건 스탠리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리포트가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때 한번 차트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이후에 2022년도 10월 달 같은 경우, 그때 한번 잘 보자고요. 모건 스탠리가 겨울은 잠시만, 윈터 이즈 커밍. 네. 윈터 이즈 커밍 맞나요? 잠시만요. 갑자기 네, 기억이 안 나네. 맞습니다. 네. 네. 커밍 생각이 안 나신 거 아니시죠? 네. 윈터 이즈 커밍은 겨울이 온다는 하잖아요. 네, 오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게 아니라 그때 반대. 반대요. 반대. 다시 이제 겨울이 침체를 끝나간다. 넘어서, 침체를 넘어서 이제 뭐 희망이 보인다 이런 비욘드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반도체 겨울이 끝이 난다 그런 식의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모건 스탠리가 탑픽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TSMC, 하이스를 탑픽으로 제시했었거든요. 2022년도 10월 달부터 한번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종목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모건 스탠리 어떤 뷰를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모건 스탠리가 또 반도체의 어떤 뷰를 또 바꿨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안 좋게 보고 있었다가 좋게 보는 쪽으로 뷰를 좀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탑픽을 어디에 제시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하이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또 탑픽으로 제시했어요. 그런 뷰가 바뀌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반도체를 봐도 되겠구나, 그래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이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제시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자막에도 나오고 있네요. 한국 IT 업종 최선주 삼성전자 이런 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반도체는 볼만한 이유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것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아마 우리 앵커님도 아실 건데 네. 올해 들어와서는 제가 이제는 하이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는 얘기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감히 이제 예언을 하자면은 박제를 하셔도 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한 2년을 보고 삼성전자를 가져간다라면은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2년입니다. 네네. 네.